어느 날 아주 사소한 것이 당신의 허점을 찌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혁 씨죠? 네, 내일 9시까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사례금은 10만 원이고요.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사례금 얘기하셨죠? 사례금 드리려고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주저없이 15만 받죠? 원이고요.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네,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얘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세금 얼마 받았어요?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성내초 5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성내초 도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정직이 무엇인지 배워보고 우리는 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앞선 영상을 잘 보고 오셨나요? 이 영상은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 2부 도덕성 부분에서 선생님이 편집해서 잘 나온 영상입니다. 우리는 영상에서 10만원을 주는 일을 갑자기 15만원을 주자 많은 사람들이 일단 15만원을 받아버리지만 나중에 이것이 실험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15만원을 받아버릴까요? 아니면 10만원만 받을까요? 사실 위의 상황은 실험이었지만 실제의 경우에는 5만원을 더 받고 어쩌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5만원을 덜 받은 사람은 정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손해를 본 걸까요? 이것이 오늘 생각해볼 주제인 정직이랍니다. 앞선 영상을 요약하는 사진을 한 장 찍는다면 선생님은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작가가 물어보는 거죠. 어제 작가가 얼마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벌써 15만원을 받아버렸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 얘기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우니까 막 웃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뒷장면 보면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요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도덕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도덕은 강제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나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경우처럼 이제 남들에게 고의적으로 법을 어겨서 사기를 치거나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정직하지 않게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는 뭐 처벌받거나 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정직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정직해야 할까요? 정직. 국어사전은 정직을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고운 것이라고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에서 배우는 정직과 같은 가치들은 사실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생활에서 멀게 느껴지는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교과서에 나온 사례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8쪽을 봅시다. 교과서 8쪽에는 안중근 의사의 사례를 통해 정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 8쪽의 사례를 읽어보고 정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잘 읽어보았나요? 안중근 의사는 혼날 것을 알면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말고 선생님이 바로 이 성내초에서 본 사례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작년 일이네요. 뭐 알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은 작년에 6학년 담임이었는데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채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하다 보면 가끔 틀리게 채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수학 채점이 끝나면 꼭 시험지를 나누어주고 풀이를 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에게 점수를 공개하는 게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림판을 두고 풀이를 한답니다. 하루는 평소에 공부를 엄청 잘해서 수학을 거의 100점을 받거나 한 개 틀리거나 하는 우리 반 학생이 시험이 끝나고 이제 다시 선생님께 시험지를 반납을 하는데 머뭇머뭇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땡땡아 무슨 일이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 이거 17번 문제 말인데요. 사실 저가 이거 틀린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진짜 틀린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차라리 20문제에서 한 3개쯤 틀려서 85점인데 한 개 더 틀리는 거면 모를까. 20문제 다 맞았다고 100점으로 채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개가 잘못 채점되었다고 말하는 이 정직함.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틀린 거니까 틀린 거는 고쳐야죠. 그래서 95점으로 바꿔주었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이 친구를 엄청나게 칭찬했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정말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솔직하게 선생님이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그 아이 때의 선생님이었다면 그냥 100점인 채로도 넘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거 100점이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청 자랑할 수 있는데, 부모님한테.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어렸을 적 선생님보다도 더 정직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따로 친구를 불러가지고 땡땡아 너 집에 가서 정말 자랑해도 좋아. 이건 정말 잘한 거란다 하면서 엄청나게 칭찬해 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아쉬워하던 그 친구도 나중에는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바로 수학 한 문제, 이 5점짜리 수학 문제 하나랑 바꾼 자신의 정직함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나요? 여러분들은 정직이란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선생님이 앞서 설명한 사전적 의미 말고 사례를 듣고 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직의 의미를 교과서 9쪽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정답은 없답니다. 다한 친구들은 그 아래 생활 속에서 정직한 행동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직한 행동을 찾아서
교과서 빈 공간에 간단히 적어봅시다. 풍선 옆에 빈 공간이 꽤나 있습니다. 풍선이 자신에 대한 정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은 굳이 나누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신이 겪은 정직의 사례를 한 가지 이상만 적어보도록 합시다. 잘 적어보았나요? 여러분이 정직이 무엇인지 쓴 것과 그 사례들은 모두 각자 다르겠지만 그 의미는 같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한 장 넘겨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10쪽에 나오는 선택의 이유라는 동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There is a paradise that can be found, a better life to bring us round, and all we really need to do is see the world like lovers do. I wanna take it easy, take it slow, to catch a fire and let it go. I wanna give myself
영상을 보면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돈 가방을 돌려주는 학생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건가요? 또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를 그냥 대답하지 말고요. 우리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현금 다발을 들고 도망갔다면 그 학생은 행복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적은 돈도 아니고 한 5천만 원, 1억 원, 1억 원인데 감히 1억 원이 잘 안 오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억 원이면요, 이 돈으로 여러분들은 짜장면, 그러니까 삼선 짜장면 있죠, 더 고급 짜장면, 그걸 곱빼기로 1만 그릇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1만 그릇. 1년이 365일이니까 27년 동안 하루에 한 그릇씩 시켜 먹어도 돈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BTS 앨범을 2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5천 개를 살 수 있네요. 뭐 앨범이 10집까지 있으면 각 1집, 2집, 3집, 4집, 5집 뭐 각각 집마다 500개씩 사는 거죠. 365일 천호 로데오 거리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를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쓰기가 쉽지 않은 돈입니다. 왜냐면 하루에 10만 원씩 써도 1000일이나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감이 오나요? 평소 수업이라면 다른 친구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말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선생님 둘만 보는 인터넷 수업이잖아요. 그럼 더 이 상황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돈가방을 가져가면 당연히 행복하지,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이면 그 돈 얼마나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좋아요, 우리 돈가방을 들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그냥 막 쓸 수가 없는 게, 만약 1억 원이 든 돈가방을 가져가면 집에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돈가방을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하죠? 어디 가서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실상 훔친 거나 다름없는데. 또 다음이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남의 돈을 내 마음대로 펑펑 쓰면 내 마음이 편할까요? 쓰고 나서도 막 잘 때마다 막 생각이 나는 거죠. 막 딱 오늘 막 돈을 막 쓰고 딱 잠자리에 누웠는데, 만약 내가 이 돈을 다 써버렸는데 나중에 경찰이 혹시나 CCTV 같은 거 보고 나를 찾아와서 돈의 행방을 묻는다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어쩌면 진짜 양심이 없어서 다 쓰고 아무 생각도 없을 수도 있고요. 물론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도 바보가 아닌데 이 돈을 들고 도망가면 어쩌면 펑펑 쓰면서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어째서 그러지 않고 주인에게 돈을 돌려줬을까요? 분명 주인공도 돈을 갖고 도망가면 엄청나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을 텐데 말이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돈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저 상황에서 돈을 돌려주는 것을 칭찬할까요? 여러분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선택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보고 정직을 지키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앞서 생각해보았던 정직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교과서 10쪽 아래에 질문에 대답해봅시다. 또 교과서 11쪽에서 평소 자신이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 봅시다. 자, 정직이 무엇인지 알고 왜 정직해야 하는지도 배웠으니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교과서 12쪽, 13쪽을 보면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인 너는 너 자신을 이긴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왠지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100점인데 하나 틀린 거 그 친구 있죠.
그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예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읽어봅시다. 잘 읽어보았나요? 여러분들도 이야기 속 윤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지금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렇게 행동한 이유만이라도 교과서 13쪽에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또 우리가 정직하게 행동하려면 어떤 힘이 필요한지도 적어봅시다. 근데 잠깐, 정직하게 행동하려면 필요한 힘? 이게 뭘까요? 선생님은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희처럼 혹은 앞선 이야기의 그 안중근 의사처럼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밝히면 혼나거나 꾸지람을 들일지라도 그렇게 혼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그런 용기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엄청 다양하게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필요한 힘이 어떤 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정직하기 위해서 꼭 용기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무엇인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13쪽에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도록 할까요? 잘 정리해 보았나요? 이제 마지막 활동입니다. 교과서 14쪽을 봅시다. 이건 역할놀이로 해야 정말 꿀잼인데 지금은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과 함께 글로 살펴볼까요? 상황 1은 숙제를 못한 현호의 이야기입니다. 상황 2는 하은이에게 실수한 경수의 이야기네요. 상황 3은 청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연주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교과서 9쪽에서는 정직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이라는 두 가지 풍선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굳이 나누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처럼 사실 이건 비밀인데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걸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이든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이 실천의 문제는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이걸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도 스스로 정직하지 않다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걸 아예 몰라도 평소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직을 더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쯤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먼저 상황 1과 상황 2를 봅시다. 이건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상황 1에서는 현우는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나 그렇지 않은가 이걸로 고민하고 있고 상황 2에서는 경수가 하은이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 아니냐 이걸로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상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상황 3은 연주가 스스로 청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만한 것도 없죠. 그냥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황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은 앞선 안중근 의사의 사례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행동을 남이 보지 않더라도 묵묵히 지키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5쪽을 볼까요? 15쪽을 보면 나의 정직한 행동 실천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정직한 행동을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으로 각각 한 가지씩 정해보고 다음 주 금요일 도덕시간까지 틈틈이 실천 정도를 날짜별로 정리해봅시다.
실천 후 느낀 점은 등교 개학 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해요.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추고 지금부터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정직한 행동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잘 정리해 보았나요? 잘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정직의 의미, 정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실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어때요? 실천한 마음이 생겼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수업을 배우기 전에 정직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이라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계속 또 배우는 것이었죠. 왜 또 배우느냐? 그것은 바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이 보이나요? 말만 쉽고 행동은 어려운 정직.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실천 가능성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직에 대해서 더욱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